우리나라는 아직 바이오 업계에서 사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막이긴 한데 더러 앞으로 크게 성장할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이오에 만약에 오늘부터 관심을 갖는다, 그런 분들은 아마 한 1, 2년 동안은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 3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우리가 바이오 투자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바이오가 성장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그 자신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이오 기업 스스로가 바이오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어떻게 손쓸 방법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결과를 알기 어려운 게 바로 임상 결과입니다. 따라서 바이오 산업에서는 정보의 편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보가 그대로 투자자들한테 전달이 돼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질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오롯이 투자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있음으로 해서 바이오에 대한 불신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임상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보도를 하면 좋은데 임상의 결과와 보도한 내용이 전혀 다를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상 결과만 보면은 주가는 떨어져야 하는데 보도 내용, 회사에서 발표한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바이오 기업이 한다 그러면은 바이오 산업 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밸류에이션과 나스닥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뢰성과 관련한 문제가 컸다. 그래서 국내 기업도 평가를 잘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기술 수출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어차피 신약으로 승인 안 될 텐데 뭐 임상 3상 가면 뭐해, 전부 다 실패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따라서 아무리 기술 수출하고 아무리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쳐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10배를 받는다 그러면 국내 기업은 5배밖에 받지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신뢰성이 과거의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신뢰성이 많이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도 2024년도 9월 이후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신뢰성을 더욱더 확보해 나간다 그러면은 국내 기업의 바이오 산업은 더욱더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규제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기관도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국내 기업들도 임상 결과 그 나온 자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바이오 산업은 임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팩트고 누구나 바이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에 실패하는 게 그다지 부끄러운 일이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따라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솔직히 오픈을 하고 이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포트폴리오 안에 흡수를 하고 다시 또 열심히 연구 개발했던 그런 CEO에게 다시 투자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국내 바이오는 조금 더 신뢰성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에 만약에 오늘부터 관심을 갖는다, 그런 분들은 아마 한 1, 2년 동안은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공부할 2018년, 19년, 20년 이때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보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최근에는 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열심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실력까지 올라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신문 기사를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홈페이지하고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홈페이지를 열심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홈페이지들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글로벌 기업
빅파마든 아니면 국내에 있는 바이오텍이든 전부 다 똑같은 홈페이지의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파이프라인부터 핵심 기술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따라서 홈페이지를 조금 더 자주 보시라.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한 뉴스들 열심히 보시고요. 책을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린다 그러면 저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책을 검색했어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 3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툰 컬리지라는 책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뭔가 이게 한꺼번에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만화로 나와 있으면서도 이 책을 한 3-4번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실력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카툰 컬리지가 시리즈는 없을까? 라고 찾아보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카툰 컬리지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유전학의 이해라는 책도 읽어보십시오. 전공 서적이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 그러면 이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죠? 스킵하고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가 막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는 안 먹고 그렇습니까? 그냥 나이 먹고 뒤로 가다 보면 앞에서 벌어졌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모르는 것을 많이 뛰어넘었는데 뒤에 가서 앞에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책을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은 굉장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바이오는 임상과 관련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계를 어느 정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통계가 많은 부분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통계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바로 신약개발 임상통계라는 전문 서적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모아서 제가 책을 냈던 게 바이오머니가 온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바이오머니가 온다를 먼저 읽으시고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 키우시려면은 반드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책을 반드시 이렇게 읽으시면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애널리스트들이 쓴 책을 읽고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기업들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바이오 업계에서 사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막이긴 한데 앞으로 크게 성장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긴 한데 나무가 한두 그루 성장할 수 있는 나무들이 점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바나입니다. 큰 나무들이 있죠.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큰 나무들이 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큰 나무들은 나뭇잎이 떨어지고 대지에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그 영양분을 먹고 또 잔디들도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나무 한 그루로 사바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빅바이오텍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빅바이오텍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을 좋은 약물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에게 전부 다 기술 수출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국내에도 빅바이오텍이 있어서 그 물질들을 사준다고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국내 바이오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도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이 초반이 된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나무들이 있는 사바나로 그리고 동물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사바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막의 그림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벌어질 2030년 이후에 그런 멋진 나무들과 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신다 그러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국내 기업, 국내 바이오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빅바이오텍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미국에 있는 회사의 이야기고 큰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빅바이오텍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빅바이오텍은 어떻게 생기는 거지? 어떻게 하면 빅바이오텍이 되는 거지? 이런 성장 과정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따라서 빅바이오텍은 별게 아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낸 기업이 빅바이오텍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크게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블록버스터는 뭐냐라는 이야기로 넘어갈 겁니다. 블록버스터라는 것은 글로벌 니즈, 언맷 니즈가 상당히 큰 분야에서 탁월한 치료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물들이 블록버스터가 됩니다. 블록버스터라는 것은 국내로는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약물을 판매한다 그러면은 몇 천억 단위의 현금이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이 회사는 충분히 자기가 연구 개발하고 싶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향후에는 3조, 4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신약 개발 업체가 되는 거죠. 3조, 4조면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어떻죠? 50조 원을 넘어가고 또 50조 원에 육박해 가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이 어려우냐? 저는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내에도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반드시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낸 경험과 그리고 블록버스터로부터 들어오는 유입되는 풍부한 현금을 다시 재투자해서 멀티 블록버스터를 갖고 있는 매출액 3조 원, 4조 원, 5조 원을 일으키는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030년에는 그런 기업들이 여럿 생길 수 있다. 이런 기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투자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도 이제 빅바이오텍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요번에 쓴 책도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최근에 그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제가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는 전체 시가총액에서 20%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수 생겨나는 그런 섹터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